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어서 오세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표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뭐 여기서 일단 확률의 총합 가지고 A, B의 관계라던가. 너 왜 늦게 왔어? 10분이네? 아, 별 이유가 10분 동안 벌레 뺐냐? 자, 어쨌든 갑시다. 다행이다, 그래도. 빼서. 뭐하다 말하냐? 어쨌든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3이 되도록. 자, 요 크기가 뭐인 거? 2인 것처럼 좀 작은 경우에서는 뭐 한다? x바에 대한 표 자체를 다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크기 자체가 작은 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고,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확률이잖아. 그지? 확률 하나 정도 물어보는 거는 사실 뭐 표본 추출해가지고 뭐 표본에 대해서 뭘 알아본다. 뭐 예를 들어서 EX가 EX 바랑 같고 VX와 VX 바의 관계가 뭐 N으로 나누는 관계에 있고 그런 것들을 몰라도 되는 것들이라서 그걸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표를 사실 직접 그리는 것도 있고 자 어쨌든 X 바에 대한 걸 다시 보여보자. 지금 이 표가 뭐 하는 거야? 뭘 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 뭐 관용에다가 화살을 쏘는 건지 다트를 던지는 건지 농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가 1이 나오는 확률이 8분의 1, 2가 나오는 확률이 a, 3이 나오는 확률이 b, 4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실행할 때마다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x는 1, 2, 3, 4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때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건 뭐예요? 두 개를 뽑아서 두 놈의 평균을 내볼래. 근데 그 뽑는 것들에 뭐 예를 들어 0이라 치면은 뽑는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뭐뭐뭐뭐 1, 2, 3, 4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놈들의 평균을 내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1부터 출발하겠죠. 뭐 1 뽑으면 평균 1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뽑으면 어때? 3 나오니까 평균은 2분의 3. 이런 분수들도 나오겠네. 그리고 2 나올 수 있고 또 2분의 5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 나올 수 있고 2분의 7 나올 수 있고 어디 4까지 갈 수 있겠지. 뭐 4 뽑으면 평균은 4니까. 알았나요? 제일 큰 거 두 개 뽑은 거. 그때의 확률들을 우리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3일 때의 확률을 줄게. 뭐? 여기에 지금 16분의 3이 들어갈 수 있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얘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저 16분의 3은 도대체 왜 제공을 한 걸까? 일단 A, B를 모르다 보니까 이거 확률 구하려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맞죠? 윙크하고 있지 마세요. 깜짝 놀랐네요. 자, 어쨌든 뭐 하다 말았지? 아이씨 까먹었다. 뭐 하다 말았지? 아, 어쨌든. 그래서 16분의 3이 왜 주어졌다? 일단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를 이용해서 A와 B의 합을 제공하는 거지. 이때 보통 우리가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릴 때 웬만하면 통분하지 말라 했었지. 얘 8분의 4로 갑시다. 다 더해주면은 8분의 8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미 8분의 5가 나와 있네. 그럼 AB의 합은 8분의 3이 된다는 얘기다. 맞지? 그렇게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만 줬으니 아직까지 AB를 모르거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뭐 한 번 더 AB 찾아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어쨌든 평균이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뽑으면 평균이 3이 나오겠니? 3과 3이 나와도 되지. 근데 2와 4가 나와도 되거든. 두 번 뽑았을 때. 맞죠? 자, 그러면은 뭐 해보자. 3, 3이 나온다. 그럼 뭐다? BB 나온 거지. 확률이. B라는 확률로 3 나왔고 또 B라는 확률로 3 나오고. 맞죠? 또는 더하기. 2가 나와보자. 뭐? A라는 확률로. 4가 나와보자. 뭐 2분의 1로 써도 좋고 8분의 4로 써도 좋고 어쨌든 2분의 1의 확률로. 근데 2, 4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나올 수도 있어? 4,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2배. 저 정신 나가겠다 진짜. 그게 어쨌든 16분의 3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맞아.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알려준 게 A에다가 B제곱을 더하면은 16분의 3입니다. 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연립해서 A도 찾고 B도 찾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마지막 답을 구하시오. 저거 2. 평균이 2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면 돼? 역시 2와 2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나올 수도 있어? 1과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2와 2가 나온다. 뭐야? 확률 좀 이따 여기서 AA 구해서 A제곱으로 쓰면 되고 또는이니까 더하기 1, 3, 3, 1 두 가지가 있죠. 또
1이 나오는 확률 8분의 1인 거 알고 있었고 3이 나오는 확률 여기서 역시 B인 거 구해오면 되고 그걸 더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다. 맞지? 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한다? A, B에 대해서 연립하러 뭐 가볼까? 어떻게 하자요? A가 지금 B 아니지 8분의 3 마이너스 B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버리면은 A 대신에 8분의 3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은 16분의 3입니다. 양변의 몇 배? 16배. 그러면 얘는 28, 16, 6 마이너스 16B 플러스 16B 제곱는 3. 됐지요? 그래서 16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3은요. 이 소리 되나? 4, 4 된다. 된다. 됐죠? 그래서 B로서 가능한 것은 4분의 1도 가능하고 4분의 3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걸로 가보자. 자, 뭐가 맞는 걸까? A가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근데 B가 4분의 3이 돼버리면 기원자 8분의 6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안 되고 있어서 답이 안 나온다겠지. 그래서 B가 너무 커, 4분의 3은. 그럼 B는 4분의 1, 즉 8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자동으로 8분의 1이 되겠지. 되었음? 예, 그럼 어쨌든 여기다가 A, B 대입해주면 답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예, 정리. 자, 학원들이 보통 약간 번화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학원을 보통 좀 많이 만들잖아. 내가 여태까지 일했던 학원들이 전부 다 이런 약간 사거리 바로 앞에 있는 이런 학원들이거든. 아, 성모철만 되면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창문 있는 강의실의 유일한 단점. 시끄러. 네, 대선. 너무 시끄러. 갑니다. 자, 주머니 A에는 1과 2가 적혀있는 공이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들어있고요. B라는 주머니는 숫자 3, 4, 5가 적힌 공이 하나씩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해서 확인을 한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래. 자, 일단 뭐 하냐? 어떤 시행을 하냐? 네모 박스. 잠깐만, 이 뒤에 뭐 있나? 아, 뭘 물어보네? 자, 어쨌든 두 주머니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A와 B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 일단. 그지? 그리고 하나를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지금 처음에 시행에서는 크게 관여 안 하는데 다음 시행할 때 뭐 한다? 뽑은 숫자 또 뽑을 수 있다. 계속 나올 수 있다에 관여한다. 맞지?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한 개씩 뽑으면 나오는 놈은 뭐예요? 1, 2, 3, 4, 5지 뭐. 맞죠?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1 나올 수 있는 확률. 5개 중에 하나가 아니지. 그지? 그렇지. 일단 2분의 1의 확률로 뭐 해야 돼? A라는 주머니를 먼저 고르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이죠. 맞죠? 2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로 먼저 역시 A라는 주머니를 고르고 그 안에서 또 2분의 1이라는 확률로. 맞나? 계산 밑에다 해놓을게. 벌써 이것만 해도 절반이요. 자, 어쨌든 3이 나오는 확률은 뭐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B를 고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뭐 하는 거? 또 3분의 1의 확률로 B를 고르는 거. 아, 3을 고르는 거. 마찬가지 얘네들도 전부 다 그런 확률이다. 맞지? 그래서 필요하다면 통분을 하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뭐 12로 통분을 한다 치면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2, 12분의 2, 12분의 2 나오겠지. 어쨌든 그렇게 확률의 총합이 1이 맞는지 맞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확인해주고 그럼 맞게 구했네? 그럼 이제 뭐 한다? 물어보는 질문을 아까 잠깐 보고 왔는데 X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2일 때의 확률을 물어보더라고. 맞죠? 그러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부터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뭐 안 된다? 다음 장 있네? 아닌데? 뭐 하는데? 세 번 반복해서 확인한 세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네. 아, 이번에는 크기가 얼마짜리? 3짜리를 확인을 하네.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보겠대. 맞죠? 그러면 이거는 표가 좀 커져서 중략을 할게. 일단 어쨌든 제일 작은 평균 뭐 나올 수 있어?
1 나올 수 있지. 어떻게? 1, 1, 1 세 번 나오면은 1이 평균이잖아. 맞죠? 뭐 예를 들어서 1, 1, 2 그 다음이 작은 거지. 1, 1, 2 나오면 얼마? 합은 4. 3개의 평균이니까 3분의 4. 이런 식으로 막 갈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표를 아까처럼 다 그리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너무 많아졌고 3개나 뽑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만 집중하자. 뭐? 이겨내는 확률. 맞죠? 요것만 직접 한번 구해보러 가보자.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이 확률들을 구하기 귀찮다 보니까 결국 만약에 물어보는 게 EX 바다. 그러면 이걸 진짜 확률을 싹 다 구하고 표 싹 다 완성해서 다 곱하겠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는 이걸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EX를 구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EX 바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했을 텐데 3번 뽑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확률을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X 바에 대한. 자, 어쨌든 여기 확률 구해보자. 일단 평균이 2가 나와야 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둘둘둘 뽑는 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합이 얼마? 6이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합이 6이 나오도록 하는 세수. 뭐 있어 또? 2 말고. 1, 2, 3도 있죠. 또 뭐 있어? 1, 1, 4 있죠.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을 겁니다. 알았음? 자, 그럼 간다. 자, 확률. 둘둘둘. 전부 다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또는 1이 나오는 확률 4분의 1. 2가 나오는 확률 4분의 1. 3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뭐 해야 돼? 그렇지, 자리 바꿀 수 있어야지. 처음에 1, 두 번째 2, 세 번째 3. 1, 2, 3이 나올 수도 있지만 2, 1, 3 나올 수도 있고 3, 2, 1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몇? 보라색이야. 그래서 몇 팩? 3팩계만큼의 이 확률이 나오겠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1이 나오는 확률 4분의 1 왜 이렇게 쓰냐? 1이 나오는 확률 4분의 1, 4가 나오는 확률 6분의 1. 근데 이것도 뭐해? 1, 1, 4 나열할 수 있지. 몇 가지? 이번에는 그렇지. 세 가지로만. 1, 1, 4니까 4의 위치만 결정하면 되잖아. 알았죠? 끝. 구해보자. 쓸데없는 통분은 약분은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제일 처음에 거 지금 약분 될 게 없잖아. 4의 3승 64분의 1이죠. 그럼 뒤에 것도 굳이 64까지는 안 가도 된다. 그래서 4, 2는 막 약분하실 필요 없음. 뭐만 약분하자? 뭐 3만 약분해야지 해도 좋아. 알았죠? 또는 뭐 약분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통분하든가. 어쨌든 뭐야? 16분의 1이냐?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해주면 얼마야? 32죠? 자, 그럼 답은 64분의.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2, 64분의 7이 답인 거지. 더하라네. 71.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x바의 표 그리기. 왜 표를 그리는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라. 표 없이 ex바를 바로 구하는 거, vx바를 바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 표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표를 그리는 이유는 뭐다? 크기가 작은 것도 맞지만 일단 물어보는 게 확률이다. 알았죠? E나 V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서 춥구나. 알았죠? 자, 정리할 거에서 한번 정리. 내가 표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x바의 표 그리는 거. 자, 뭐 어쨌든 또 뭐다? 물어보는 게 x바에 대해서 확률만 물어보니까 뭐 한다?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 그린다. 근데 이제 방금 한 것처럼 모든 걸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맞죠? 모든 걸 다 그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그리자. 자, 지금은 우리한테 뭐 물어보냐? x바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x바도 역시 어차피 이상 확률 변수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확률 다 구해서 그것들 더하세요잖아. 맞죠? 그럼 일단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부터 후보 찾아보자. 몇 개 뽑냐? 크기가 2짜리. 2개를 뽑네요.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주머니에 1이라는 공과 3이라는 공과 5라는 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때 각각 1이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 3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5가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인 장치가 있는 거지. 또는 공이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맞죠? 그때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다고. 그럼 평균을 제일 작은 거는 1부터 출발이지. 됐죠? 그 다음 1, 3 뽑을 수 있죠. 평균 얼마? 그 다음에 뭐 뽑을 수 있어? 뭐 1호도 있지만 어쨌든 3, 3 뽑을 수 있지. 평균 얼마? 3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더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이게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우리는 이 세 개의 확률을 구해서 세 놈의 합을 구하시면 되거든. 알았죠? 자, 간다. 어쨌든 확률 구해보자. 다시 한번 평균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 뽑으면 됩니까? 1과 2를 뽑으면 됩니다. 평균이 2가 나오고 싶으면 뭐 뽑으면 됩니까? 1과 3을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을 뽑는다. 평균이 3 나온다. 뭐뭐 뽑으면 된다? 1과 5를 뽑거나 혹은 3과 3을 뽑으면 된다. 알았죠? 자, 1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분의 1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근데 1, 3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어때? 4분의 1의 확률과 2분의 1의 확률이 맞기는 한데 1, 1, 3의 자리에 바꿀 수 있지. 그래서 2팩 또는 2를 곱한다. 1호도 마찬가지. 4분의 1과 4분의 1 더하기 3, 3은 자리 바꾼 건 의미 없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만. 그럼 각각 계산해볼까? 역시 어차피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분은 사실은 의미 없다. 나는 원래 약분 안 해요. 뭐였지? 2.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어차피 분모 16이잖아. 16을 통분하면 되겠지. 뭐라 쓴 거야? 됐죠? 얘 확률 얼마야? 1. 얘는 8분의 2. 16분의 4. 얘는 16분의 2. 얘는 16분의 4. 끝. 16분의 얼마? 11. 답은 4번. 됐나? 예. 또 혹시 더 질문 있나? 어잉?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빨리 질문을 할 거 있으면 다 찾아라. 어?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단호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60, 표준 편차가 25짜리 정유분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까지 뭐야? 단호박 한 개의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맞지? 단호박 한 개의 무게를 내가 X라고 잡았어. 그럼 X는 뭐 한다? 정규분포 따른다.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460짜리 표준 편차가 25다. 분산이 25 아니요. 25의 제곱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단호박 중 100개를 추출해서 임의로 추출해서 무게 검사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 이항토로 넘어갔던 거랑 아닌 거랑 구분 좀 해야 되겠지. 그지? 100개를 임의로 추출한다? 그럼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뭐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인 걸 계산 너희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100개를 추출할 때마다 불량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거든. 그러면 그 확률을 가지고 100번 반복 시행하는 이항분포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에서도 저 말에 똑같이 있었어. 그 문제는 구분해야 돼. 그래서 100개 추출해서 어쩔 건데 그 뒤를 봐야 된다. 알았지? 그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불량품 예를 들어서 뭐 400g 이하인 것을 불량품이라고 판정을 할 때 그때 뭐 하나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어갔다면 이항분포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은 뭐하냐? 그냥 100개를 추출해서 검사를 했고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게 뭔 개소리일까? 이게 뭔 개소리일까?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얘들아? 100개를 추출했어. 검사를 합니다.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이 되는 확률을 물어보고 있잖아. 이게 뭐 하라는 걸까, 도대체? 야, 근데 잠깐만. 이건 나 아무리 읽어도 내가 방금 말을 한 건데. 나 왜 이거 이항분포 같지? 그래서 잠깐 갔다가 돌아본 거고. 혹시 다른 문제도 이항분포로 풀고 있나 싶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추출해서 검사를 했어. 그때 그 100개의 평균이 49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다면 이건 100% X 맞지. 그지? 100개의 평균 이 말이잖아. 근데 이거는 100개를 추출했고 13개 이상의 무게가 그냥 평균을 낸 적이 없거든? 그럼 X바가 아니지 않나?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X바로 연결 못 시키겠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그냥 한 개의 무게가 492인 확률을 구해봐. 표준에서 구할 수 있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략 P가 나왔다 치자. 근데 우리한테는 뭐해? 100개를 추출한대. 그래서 492 이상의 개수라는 거를 Y라는 확률 변수로 잡으면 Y는 이 양분포 다르지 않을까? 100의 P. 그지? 근데 거기서 뭐 해달래? 그 개수가 13개 이상이 돼달래. 한 번 더 Y가 13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이 양분법 100번 반복해야 하는 건데 13번 이상인 거 너무 많이 구하지. 그러다 보니까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법 만들어가지고 뭐 100p,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얘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아니냐? 나 왜 이거 같지? 이러면 이 양분포잖아. 너네 책도 이렇게 돼 있냐? 문제 똑같냐? 문제 똑같냐? 자,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어가보자. 그래서 이거 표준화해서 보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 492 마이너스 460 나누기 25 이게 안 떨어지면 사실 계산 못해.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100분의 4배 했다. 분자지가 얼마야? 32이잖아. 4배 했다. 128 나오잖아. 1.28. 이거 봐. 있잖아. 1.28. 그지? 그래서 지금 492 이상인 게 지금 1.28 이상이니까 여기 1.28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구하는데 0에서부터 1.28의 확률이 0.4니까 여기가 0.4거든? 그럼 이게 0.1이네?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뭐 들어가면 되네? 0.1 들어가면 되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정균표 따른다. 평균 얼마? 10짜리. 그리고 거기다 0.9 하나 더, 1-p 하나 더 곱해주면은 9. 3제곱. 그러면 이 녀석이니까 표준화 해주면 뭐야? 13-10 나누기 3 얼마? 1이네? 그럼 또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라잖아. 그치? 근데 0에서 1까지가 0.34니까 얘는 0.16이네? 답은 몇 번? 3번 아니냐? 이 양분포인데? 아, 그래? 이게 왜 여기 이 단어에 왜 있냐? 이거는 분류를 잘못해 놓은 게 아닐까 싶다. 그냥 뭐 책에서 검수하다가 분류를 잘못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것 같아. 이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쪽이 맞습니다. 알았죠? 모르겠다. 뭐 다른 문제들도 그런 게 있는지. X바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잖아. 그지? 1400 몇 번? 36번.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항분포로 푸는 거지 X바로 넘어가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구분하라고. 알았죠? 뭐 잘 나왔네. 내가 딱 근데 처음에 했던 그 말 있지. 100개를 추출해서라는 딱 저기까지 말까지만 딱 보자마자 내가 딱 그 말 했지. 이항수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X바에 대한 얘기로 가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근데 X바로 가는 문제들은 그 100개를 추출해서 무게를 쟀을 때 그놈들의 평균을 가지고 뭔가 말을 하고 이어나가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뭐 492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12보다 1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시오니까. 그래서 그냥 이항수로 넘어간 것 뿐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492 이상이 나오는 확률은 항상 일정하거든. 자, 어제도 요건 잘 정리해놔. 요건 앞단어 문제였다. 자, 요거 1450번이 내가 좀 설명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이것저것 담고 있는 것 같아. 자, 가본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X는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까 방금 문제도 내가 무게, 개수 하면서 뭔가 써놨지. 그지? 내가 뭘 확률 변수로 잡을 건지 또는 잡혀 있는지 잘 봐야 된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생산되는 제품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무게를 우리는 X로 잡았어. 근데 그 X가 뭐한데? 정규분포를 따라갔는데 평균 얼마짜리? 60짜리. 표편이 얼마? 5짜리. 그래서 5제곱으로 보통 쓰죠. 그리고 나서 제품 무게가 50g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저 말은 이 문제를 푸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일단 무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1번 문제는 이거야. 저게 아니라 1번 문제는 이거야 그냥. 오케이? 뭐? n이 2500짜리 추출을 하고 그놈들을 가지고 뭐 했어? 평균을 냈잖아. x바를 만들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겠어? 또 정규분포 나오겠지. 여기 들어오는 게 뭐야? EX 맞잖아. 얼마예요? EX랑 동일하죠? 60. 여기 들어오는 게 뭐야? 표준 편차 꼴로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곱으로 쓰니까 분산이지. X바의 분산이지. 어떻게 구해요? N분의 VX로 구하죠. 그럼 VX가 지금 25니까 얘로 나눈 거야. 뭐야? 100분의 1이네. 또는 10의 제곱분의 1이네. 여기까지 됐음? 됐음? 그리고 2번 문제는 어디에? 요걸 이제 읽으면서 그걸로 가야지. 2번. 일단 뭐 해요? 50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대. 그러면 불량품이 하나를 뽑았을 때 한 개를 뽑아서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나오는 확률이라고 쓰잖냐.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뭐다? 하나의 무게가 50 이하인 거. 됐죠? 그럼 뭐예요? 표준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요번에는 뭐예요? 자, 뭐 봐야 돼? 요 흰 색깔 정규분포 봐야 돼? 노란 색깔 정규분포 봐야 돼? 노란색 봐야 됩니다. 왜? X를 가지고 지금 표준화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무게가 불량품 어쩌고저쩌고니까. 자, 어쨌든 뭐다? G 표준화 50-60 나누기 5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가운데가 0이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그러면 요 확률 0.5에서 요걸 빼면 됩니다. 맞죠? 0부터 2까지니까 어때? 0.48. 여기가 0.48. 그럼 여기는 뭐? 0.02. 됐죠? 하나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은 0.02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 뭐 할 때? 요 2500은 두 번 사용된 말이다. 그 2500개의 평균은 X바를 만들었지만 그 2500개에 대해서 불량품의 개수 2500번 추출해서 그때 불량품의 개수는 Y로 잡아주면 돼. Y는 이항부터 다르겠지. 몇 번 반복 시행? 2500번 반복 시행. 근데 반복 시행할 때마다 확률은 0.02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기본 세팅 해놓고 나서 다음을 보자. 기억. 오케이? 기억은 뭐? X바니까 1번에 관련된 거. 니은은 뭐? X바에 관련된 거. 이게 뭐야? 이건 도대체 왜 말하는데? 불량품 뭐 어쩌라는 건데? 아, 저 Y가 있구나. 아, 니은 있네, 니은. sorry. 니은은 일단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둘 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기억 디귿은 얘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았죠? 아무래도 이 단원이다 보니까 양보 말고 저기를 보고 싶었던 건가 봐. 자, 기억 푼다. 기억. 아이고. X바를 가지고 60보다 커 나타난 확률을 찾아보래요. X바를 가지고 표준화 합시다. 60. 뭐 나누기 뭐가 필요 없지? 어차피 0이지. 그럼 뭐야? 0.5잖아. 됐죠? 이건 뭐 미친 문제고요. 디귿 먼저 보자. 디귿은 헷갈려. 어떤 K를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디귿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X도 평균은 얼마야? 60이야. 맞지? 근데 X바도 평균은 60이었지. 맞지? 그래서 똑같이 60을 기준으로 K만큼 갈 거야. 그때 확률을 구해보자. 이건데 결국 뭐가 이 두 개의 대소를 관여하니? 분산. 얼마만큼 60을 기준으로 이렇게 불룩 솟아있는지, 납작한지. 표준 편차가 크면 어때? 퍼지는 거야, 솟아오르는 거야? 분산이 크면 퍼지는 거니까 납작해지겠지. 분산이 누가? 얘가 졸라 크죠? 그래서 만약에 겹쳐 그린다면은 X가 좀 더 납작하게 생겼겠지.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조금 과장해서 그리자. 납작하게 생겼을 겁니다. 또는 겹쳐 그리면 더 좋고. 그때 어쨌든 똑같은 간격 60-K, 60 플러스 K. 여기도 똑같은 간격
까지 갔을 때 확률은 누가 크겠어? 얘가 훨씬 크지? x 밖에 훨씬 확률이 크겠지? 그럼 디귿은 땡이네. 알았음?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 좀 보자. 니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변부터 계산하자. 뭐 하면 돼? 표준어 하면 돼. 자, 59.9에서 뭐 빼야 돼? 평균 빼야 돼. 근데 요 평균이 62. 노란색 평균 얘 60이야. 흰색의 평균 얘 60이야. 흰색 거죠? 밑에 거죠? 왜? x바를 표준하고 있으니까 x바의 평균.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x바의 표준 편차 얼마? 10분의 1. 근데 분자가 마이너스 0.1이지. 분모가 그냥 0.1이지. 마이너스 1이네. 됐지? 두 번째. y가 57보다 큰 것 같은 거 찾아봐. y는 이 양분포 따르고 있었어. 그냥 확률 구해보래. 정규 분포를 따라가줘야지. 그래서 둘이 곱합니다. 얼마예요? 50. 거기다가 q를 한 번 더 곱합니다. 1-p 0.98. 됐죠? 얼마예요? 49겠죠. 7제곱. 됐음 표준해보자. 밑에 있을까? 1. 됐죠? 표준 어떻게 한다? 57에서 평균 50 빼고 표준 편차 7 나누고니까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나 대칭성이랑 똑같죠? 이거 니은은 참. 답은 3번. 요 문제 별표. 필기 잘 해주세요. 알았죠? 헷갈리기 너무 좋잖아. 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이 문제를 품으로써 너네들이 구분들을 할 수 있잖아.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는 문제랑 x 바로 넘어가는 문제랑 x 바로 넘어가서 표준화하는 문제랑 이항분포에서 끝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건 아니고 이항분포에서 또 근사적을 따른 정리분포 가서 또 표준화하는 문제들도 있고 맞죠? 그것들을 구분하기 딱 좋아서 이 문제는 좀 쳐놔주세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정리할 거 있으면은 정리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손 들어서 질문하고 다 되면은 73번 갈게요. 모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3.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겠지. 물론 평균은 몰라요. 어제는 그때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을 할 건데 그때 모평균 x바와 모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 1 확률이 0.99 이상이 되기 위한 참고로 요 문제 있잖아.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은 바로 다음 단원 오늘 이제 수업하려고 하던 내용의 시작을 알려주는 문제다. 여기서 이제 오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모평균이 얼만데? 몰라요. EX 몰라요. 알았죠? M 몰라요. 어쨌든 그때 일단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잖아. 평균은 모르고 표준 편차는 3인 거를 따르고 있어. 크기가 얼마? 또 몰라요. 모르고 투성요. n이 된대. 그렇게 추출을 할 거래. 그러면 x바 또한 뭐 하겠어? 평균은 m 그대로 따라갈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 거의 제곱으로 분산이 되게. 맞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그때 뭐 하래? 확률을 구하래. 뭐 하는? x바와 m에 대하여 그 차가 절대값.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차가 0.5 이하 1 확률을 구해보세요인데 그게 0.99보다 크거나 같으시오요. 자, 한글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식으로 써봤다.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설명 더 안 해줘도 되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하려면 일단 밑에 지도 나와 있고 표준화 해야 되잖아. 그죠? 표준화 해야 되잖아. 표준화를 할 거야. 그럼 그 전에 일단 뭐? 절대값부터 풀자. x바 마이너스 m 요 놈의 절대값 0.5
마이너스 0.5. 맞니? 0.9는 잠깐 패스하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 뭐해?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 원래는 x 바의 범위로 바꾼 다음에. 근데 표준화를 할 때 뭐해? x 바의 평균 빼지. 그 x, EX 바를 빼지. 근데 EX 바가 사실 m과 똑같지. 그래서 요 m을 뭐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m이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m이었지만 의미는 값이 x 바, EX 바와 동일하니까 EX 바라고 생각하면은 뭐만 나누면 돼? 표편만 나누면 돼. 맞죠? 나눠보자. 그럼 뭐야? 얘는 d가 되겠죠. 여기 뭐 나눈 건데? 루트 n분의 3 나눈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됐냐? 그러면은 뭔가 양수를 기준으로 해.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크기만큼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계산한 거야. 맞지? 그게 지금 0.5 나누기 3 나누기 루트 n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맞죠? 근데 이 확률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확률이 뭐보다는 커야 돼? 0.99보다는 커야 돼. 자,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0.99잖아. 왜 2배가 됐어? 얘가 2.58, 얘가 마이너스 2.58이었나? 그럼 그 확률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넓이보다 작다는 얘기지. 0.99가. 이게 0.99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0.99는 이거보다 더 뭐하게? 곱게 형성돼야겠네. 맞냐? 요 확률이 딱 0.99가 되게 설정해주면 되겠네. 여기 끝에 뭐 들어가면 돼? 2.58. 그래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답은 한 번 더 쓸까? 2.58 짜자잔 0.5 나누기 3 나누기 루트. 됐음? 2.58 이제 이거 계산하자. 원래는 사실 계산하고 왔었으면 되는데 0.5는 2분의 1로 6분의 루트 n이죠. 그럼 6배 해주면 얼마예요? 1548 진짜 제곱해가지고 소점 4개 붙여주면 n의 범위 나온다. 거기서 n값 답 내면 되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대충 그냥 15제곱보다 크면 되지 뭐 라고 하면 안 되잖아. 15제곱과 16제곱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있잖아. 100개 가까이 있잖아. 100개쯤 되나? 225, 16의 제곱 얼마야? 어쨌든 뭐 그 사이에 많은 수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막 가면 안 되고 진짜 1548 제곱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239.6 나온대요. 그 8이었나? 어쨌든 6점 나온대요. 그래서 답은 245번. 알았음? 끝. 여기까지. 마지막 단원에 대한 배경부터 좀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이제 뭐 지금 뭐 밖에 시끄러운데 조만간 이제 대선에서도 나오겠죠. 자, 대선 이제 뭐 너네는 안 하지, 그지? 고3은 하나? 선거할 거냐? 생일 안 지나서 정혁이는 할 거냐? 그래 둘은 못 하냐? 2월 3일이지. 자, 어쨌든 선거하고 나면은 뭐 합니까? 개표하겠죠, 저녁에. 근데 개표 전에 뉴스 계속 하루 종일 떠들거든. 너네들은 뭐, 그날은 학교 안 가니까 뭐 보는 사람들도 있겠다. 어쨌든 계속 하루 종일 떠들고 있어요. 개표하기 전까지. 뭐 출구조사, 뭐 어떤 후보가 될 것 같다. 이거 계속 돌려. 똑같은 뉴스. 거기 나오는 명칭들이랑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명칭들이 비슷한 놈들도 있고 조금 달라져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 맞죠? 이 얘기 전에도 했을 거야. 뭐 해? 출구조사. 출구조사 결과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뭐 몇 %입니다. 그래서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유력합니다. 뭐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확실이라는 단어는 보통 실제 개표에서만 쓰고, 누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또는 당선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다. 그때 오차 범위는 1% 이내입니다. 뭐 3% 이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 오차 범위라는 거를 우리는 오늘 뭐 어떤 단어로 배울 거냐면 신뢰도라는 말로 할 거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신뢰도 97%입니다. 다른 말로 오차율 3% 이내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 배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근데 뭐 거기서 뭐 실제 개표나 이런 걸 보는 거는 아니고 뭘 볼 거냐면 우리는 평균을 유출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개표보다는 실제 가까운 거는 이제 개표지만 너네들이 직접 겪는 거는 사실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지. 뭐 모의고사 딱 치고 나면 이제 육모 또 조만간 보잖아. 선거 끝나고 나서 그주 수요일 날 바로 다음 날 바로 보지 모의고사.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바로 성적표가 안 나오죠. 성적표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오지. 근데 그날 다 바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녁에 네이버 검색해보면 바로 1등급 예상 커트라인 뜨지. 그거 어떻게 해? 모든 학생들 대상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랬지. 뭐 이투스면 이투스, 메가스터디는 메가스터디 거기 홈페이지에서 점수 입력 받아가지고 또는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뭐 실제로 또 조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물어봅니다. 그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아 대충 이 정도의 등급을 보이겠네. 거기에서 등급 유추하는 기준에 뭐가 있겠어? 평균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 평균에 대해서 뭐 하자? 아 전체의 평균은 이러이러하겠군이라는 거를 예측을 하러 가는 거야. 그때 뭐 실제로 뭐 예상 등급 컷이라고 하는 거 보면 오차율 몇 퍼 이내 이런 말은 사실은 없는데 거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오차율 2% 이내로 3% 이내로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고 치자. 이투스 자체적으로 메가스터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차 범위 5% 이내의 확률로 이제 뭐 만든다 치면은 우리는 뭐다? 신뢰도 95% 정도로 평균을 예측을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어쨌든 결국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야? 지난 시간에 했던 명칭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 얘를 한글로 뭐라 불렀음? 모평균, 전체 평균. 근데 이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이 녀석을 뭐 하고 싶다?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번에 단원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메가스터디면 메가스터디, 이투스면 이투스. 거기에 점수 입력한 사람들의 평균은 알고 있지. 그게 뭐야? 우리 평균 두 개 더 알잖아. X 바도 알고 EX 바도 알잖아요. 그 뭐 이투스라고 칠게. 내가 이투스에 있었으니까. 이투스에 입력한 사람들 학생들의 평균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 평균은 X바야, EX바야. X바입니다. 이투스에 입력한 학생들이라는 표본에 대한 평균인 것뿐이잖아. EX바는 뭐야? 뭐 똑같은 크기로 계속해서 이렇게도 뽑아보고 평균 내보고 X바 하나 구해보고 이렇게도 또 표본 또 뽑아서 또 평균 내보고 또 이렇게 뭐 표본을 뽑아서 또 평균 내보고 그렇게 계속 뽑아서 평균 내고 표본 뽑아서 평균 내고 표본 뽑아서 평균 내서 그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낸 게 EX바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학생들 대상을 다 뽑는 거 아니야. 그지? 계속 표본을 계속 뽑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 X바 하나 알고 있는 거다. 알았니? 그러고 나서 뭐 하니? 이걸 가지고 M을 추정하러 갈 건데 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 대한민국 전체 남자들의 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 안에서만 500명이라는 남자들을 뭐 한 살부터도 재나? 어쨌든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범위로 해서 500명을 임의로 뽑았어. 키를 쟀어. 그거는 뭐다? X바잖아. 그걸로 남자들의 평균을 낸다고 치자. 자, 만약에 동현이 네가 맞춘다고 치자. 랜덤하게 키를 남자들을 뽑아서 키를 재봤는데 그 X바가 예를 들어서 173이 나왔대. 그러면 전체 평균은 대충 범위 어떻게 잡을래?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은 170에서부터 176 사이에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잡지. 평균이 173이 나왔는데 전체 평균을 멍청하게 180에서 185겠군이라고 멍청하게 잡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이거 평균 왜 구한 거야?
그지?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키 좀 작은 애들 또는 초등학생들만 잰 것도 아니고 랜덤하게 나이대 다양하게 뽑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어떤 m의 범위를 잡을 때 뭐 하겠네? x 바에다가 뭔가를 빼겠네. x 바에다가 뭔가를 더 하겠네. 그게 m의 범위겠네 라고 예상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실제 그 안에 있을 확률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뭐가? 요거. 결국은 요 m을 똑같이 잡을 거 아니야? x 바와 m, 실제 m의 차이를 나는 얼마 이하로 잡아야지 라고 할 거 아니냐? 그게 아까 그래서 우리 풀었던 1473번 저게 뭐야? 표본 평균 x 바와 목 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x 바 표본 평균과 목 평균의 차가 누구 이하일 확률 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냐? 그때 그 확률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얼마? 0.99 또는 0.95 요 두 개를 우리는 제일 많이 만납니다. 뭐 실제로는 98 할 수도 있고 0.98 할 수도 있고 0.99 할 수도 있고 0.97 할 수도 있지. 그때 말하는 요 99가 뭐다 얘들아? 오차범위 1%요. 얘는 오차범위 5%. 만약에 99보다 이상이 된다. 오차범위는 1% 이내. 이런 거야. 알겠냐? 그걸 우리는 명칭을 바꾼 거를 우리는 실생활에서 더 뉴스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된다. 어쨌든 이 확률 구하러 가볼 건데 예를 들어서 0.99라고 잠깐 가정을 해놔볼게.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니? x바 풀지. 이렇게 풀겠지. 그 확률이 0.99가 되는 걸 찾으러 가겠지. 맞지? 그리고 우리는 뭐하니? 여기서 m의 범위를 잡으러 가는 거잖아. 그지? 그때 요걸 하기 위해서 부호 바꾸자. 세 변에 다 마이너스 붙였어. 얘가 마이너스 네모가 돼서 여기로 올 거고 여기는 n-x 바가 됐을 거고 여기는 요거 마이너스 붙여서 네모가 됐을 거야. 그리고 세 변에 x 바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x 바 플러스 네모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x 바 마이너스 네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평균의 범위를 정하게 될 거라고. 알았냐? 근데 그게 얼마? 0.99로 잡든 0.95로 잡든 그건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이고. 알았니? 근데 우리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한다 쳐봐. 만약에 0.99를 구한다고 쳐봐.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 여기에서 이게 0.9가 된다고 쳐봐. 우리 확률 구할 때 뭐 하니? 표준화하지. 그때 표준화할 때 뭐 하니? 평균 빼고 표편 나누잖아. 맞지? 이거를 실제로 만든다 치면은 x바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뭐 평균 빼고 표편 나눌 거 아니야. 그지? 셋 다. 그게 표준화잖아. 그렇게 g의 범위로 만들어서 그게 0.99가 되는 걸 찾을 건데 여기서 뭐 뺀다고? 평균을 뺄 거야. 그 평균을 빼는 게 뭐야? x바를 표준할 거니까 x바의 평균이 필요한데 우리는 알고 있지. ex바가 ex와 동일하다는 거. 그럼 그거 아까 저 문제 푼 것처럼 이거 자체가 m 뺀 거야. ex바를 뺀 거야. 실제로는 ex를 뺐지만은 수치상으로는 ex바와 동일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만 나누면 되겠네? 표준 편차만 나누면 되겠지. 그때 마이너스 네모 슉 네모 나누기 표준 편차. 오케이? 근데 x바를 표준하는 거니까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오케이? 근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ex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ex바는 모르거든. 표본은 하나만 딱 뽑아놨잖아. 계속 뽑는 게 아니니까 계속 뽑을 때마다 나오는 수치들에 대한 표준 편차 모르거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아니 전체의 평균도 몰라서 지금 평균 구하러 가는 건데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겠냐? 그것도 못 구하지.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게 S라는 거야.
기억나? 표준 편차 3개. 얘들아. 지난번에 내가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얘기하고 나서 모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평균들의 표본표준 편차 이름 많이 했었잖아. 그지? 용어는 기억나냐? 자, 첫 번째 녀석이 말 그대로 전체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또는 시그마 X라 부르는 그 녀석이고 요 녀석이 S였어. 그리고 요 녀석이 시그마 X 바였는데 이거는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역할을 했었지. 자, 근데 여기서 뭐? 요거 뭐였지? 아름고였나 그때 내가 듣는 예시가. 아름고 2학년 학생들의 키의 분산을 나타냈을 때 평균 뭐 예를 들어 17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일반 학생들만 보면 전체. 일반 학생들만 보면 역시 평균은 달라질 수 있어. 2반은 평균이 173이었지만 2반에는 동현이가 있어가지고 동현이가 평균 다 깎아먹어서 한 170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2반에도 195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2반에도 동현이 같은 140짜리 애들 있을 수 있거든. 그죠? 그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크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왜냐면 일반이라는 것도 크기는 좀 많이 작아졌지만 결국 랜덤하게 30명 뽑아놓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곡선은 없지. 예를 들어서 키순으로 1반부터 10반까지 했다. 그럼 동현이 1반 바로 들어갔을 거고 1반 평균은 뭐야? 140 이러고 있겠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랜덤하게 넣었잖아. 그래서 유사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이 S를 사용하는 용도는 저거야. 전체를 유추하기 위해서 S를 가져다 쓸 거야.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있잖아. 얘들아, 원래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분산의 루트 씌워서 구하지.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 평균을 구하지. 맞지? 그 표본 안에서의 평균을 구하지. 어떻게? 첫 번째 학생에 대하여 평균을 뺀 다음에 편차를 만들어서 제곱하고 또 두 번째 학생을 그 그룹 안에서의 평균 X 바다. 그래서 M이 아니라 평균을 빼서 또 제곱을 하고 편차 제곱을 하고 그렇게 그 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었다. 30명, 30번째 학생도 역시 그 반 안에서의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뭐해? 사람 수로 나눠서 구하는 이게 분산이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구한 S는 실제 표준 편차랑 달라. 근데 다시 한번 S가 필요한 이유가 뭐다? 시그마를 대체해야 돼. 알았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오차가 줄어들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게 되는 작업이 뭐냐면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개수로 나눌 때 마이너스를 합니다. 자, 왜 마이너스를 하니? 고등 수학에서는 정의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야지. 증명할 수 없다 해야지. 그냥 우리는 받아들인다. 대신에 목적은 분명하다. 뭐다?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야. 누구와의? 모 표준 편차.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을 뺀 걸로 크기를 나눌 거야. 근데 왜 하필이면 1을 빼니? 그거는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기로 똑똑한 분들이 만들어내서 우리는 받아들여.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뭐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는 S와 시그마를 동일하게 봐도 된다가 된 거야. 원래는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사실은 뭐 해도 된다. 증명 어차피 못하니까 결과만 받아들이면 돼. 마지막 단원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 증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 또 얘예요.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모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근데 모 평균도 모르는데 모 표준 편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계산을 해둡니다. 표본 안에서만 표준 편차 구할 때. 그 방법이 크기를 1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고 왜 1을 빼는지는 고등수학에서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목적만 딱 알고 있다. 그냥 오차 줄여서 S와 시그마 같게 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는 S 대신 시그마를 거꾸로 맞다. 시그마 대신 S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음? 알았음? 근데 그런 말도 또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들은 있잖아. 이상한 게 등장을 합니다. 잘 봐요. 이 다음 단원. 모평균의 추정으로 가보면 있잖아. 뭐 하겠대? 잘 봐라.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어쩌고 저쩌고 신뢰 구간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거를 좀 이따 명칭 다시 설명할 텐데 신뢰 구간이 뭐냐면 그냥 모평균의 범위 구해봐. 모평균은 이만큼에서부터 이만큼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거든. 그걸 구할 때 뭐가 필요해? 모표준 편차 필요하다 그랬지 아까 이거 루테문의 시그마. 그지? 표준화하기 위해서 시그마가 필요한데 그 시그마가 잘 봐라. 어느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는 그냥 항상 뭐 모든 집단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이래. 이게 뭐야? 모표준 편차잖아. 근데 모평균을 구해보래. 이게 말이 되냐고. 몇 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 실제로는 이런 일은 없겠지. 근데 우리한테 제공하는 자료들은 다 저렇게 주어져 있다. 그냥 시그마를 줍니다. 알았어요? 근데 가끔이지만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를 주는 문제가 가끔 등장해. 그때는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 그 S는 알아서 지가 1 빼서 구해놨을 테니 우리는 시그마가 주어졌다고 하면 된다 이거야. 어쨌든 다시 계속 결론 가본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구해봤는데 뭐가 나온대? 0.99가 나온대. 그 0.99가 나온 게 아까 1473번처럼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런 걸 줍니다. 95%가 되기 위한 이 값을 줍니다. 또는 99% 어딨냐? 99%가 되기 위한 아까 그 값 2.58 줍니다. 그럼 이게 뭐다? 2.58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G가 된 거니까. 알았냐? 그래서 우리는 결론. 네모가 뭔데 그래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 다 필요 없고 이제 요 단어 설명한다. 모평균의 추정. 필요한 재료들. 일단 x바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크기 n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s가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s가 시그마랑 동일할 거라서 시그마를 주는 문제들도 등장할 거야. 그때 우리는 모평균 m을 추정을 할 건데 신뢰도 또는 그 확률 95% 혹은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는 명칭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답이 뭐냐면은 M은 어디에 있어? 요거야. X바에서 표본 안에서의 평균에서 뭔가를 뺀 거랑 더한 거의 사이 범위로 가면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걸 나는 일단 K라고 잠깐 붙여놓을게. 이 네모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서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M의 범위를 구한다라는 그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 사실은. 자, 말이 어려웠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해봐. 어쨌든 이러한 원리로 원래는 x바와 m의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확률, 그 확률을 다른 말로 신뢰도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뿐이고 어쨌든 m의 범위를 추정할 때 예를 들어서 x바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 175가 나왔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키를 당연히 175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
그래서 그 x바를 기준으로 뭔가 뺀 거랑 더한 거를 가지고 m의 범위를 추정을 할 건데 더하든 빼든 그 값은 항상 뭐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때 그 k의 값이 뭐냐? 95%면은 1.96이라고 주어질 거고 99%면은 2.58로 주어질 거야. 그거는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k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끝이야. 자, 이 마지막 단어는 신기한 게 있잖아. 지금 내가 막 길게 설명했지. 이거 진짜 1도 이해 못하는 애들한테 내가 몇 번 풀어주고 나서 이제 네가 풀어봐 하면 다 풀어.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는 쉬워요. 근데 너네 밑에 교육과정은 확통이 수능에서 공통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지. 걔네들은 이 모평균의 추정의 고난도 버전이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거든. P hat, Q hat 하면서 그 모비율의 추정이 다시 살아나. 근데 너희들이 그게 빠져있는 과정이야,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쉬워요. 자, 한번 풀어볼게. 다 필요 없고 딱 뭐만 알면 되냐면 신뢰도 99%. 그리고 평균 x 20. 근데 표본 평균이란 말도 했지만 무게의 그냥 평균은이라고 했다고 치면 읽어봤을 때 뭐야? 치즈 중 64개라는 표본을 뽑아봐서 구한 무게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x바다. 알았지? 64개에 대한 평균이다. 알았지? 지금은 표본 평균이라고 주지 마. 그냥 평균이라고 할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주어지는 x바 다시 쓸게요. 유심상에서. 그리고 크기가 64라는 것만 딱 참고해봐.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m을 추정을 할 때 저 평균 20에서 뭔가를 더하고 20에서 뭔가를 빼라. 그때 99%니까 이 값 2.58에다가 뭘 곱한다라는 건 기억하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만 외워. 시그마 어디 있어? 모표준 분자. 끝. 이거 구하면 답이야. 계속 이거 구하고 있어. 알았냐? 자, 그래서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정리는 해줄게. 이거 지금 내가 막 설명하면서 막 써가지고 혹시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이상할 거거든.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한다? 모 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필요한 재료들이 뭐뭐 있다? x바, 표본 평균이 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 n 주어져야 된다. 또는 그게 미지수로든 어쨌든 언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원래는 표본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 뭐 S죠. 근데 요 녀석은 그 아까 말했던 개수를 나눌 때 1 빼는 원리로 항상 계산을 해둘 거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은 그냥 그거는 뭐 역할을 한다? 시그마 역할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아예 시그마를 줘버리는 문제들도 있다. 실생활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신뢰도 95% 혹은 99%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뭘 추정을 하는데?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한다. 그게 바로 뭐다? m의 범위인 것이다. 그때 m의 범위는 x바를 이용해서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하는 걸로 추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루트 n분의 k 곱하기 어디 갔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 된다. 알았죠? 이놈에 대한 이유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우리의 필요했던 거는 뭐다? x바와 평균의 차가 얼마인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해서 x바와 m의 차가 어쩌고저쩌고인 것으로 출발을 해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눠줍니다. 그때 나눠주게 된 게 여기는 지금
진지로 쓸게. 나눠주게 된 게 뭐다? 네모 나누기 D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마이너스 네모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그게 만약에 예시로 95%라고 하면 얘가 0.95가 된 건데 그때의 예의 값을 찾아보면은 1.96이거든. 양수 1.96, 여기는 음수 1.96. 그래서 네모는 뭐가 되더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을 써주게 되면은 요 범위가 이제 뭐다? x 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건데, 오케이? 거기서 아까처럼 범위 다시 바꾸고 부호 다시 바꾸고 m의 범위로 만들어주게 된 결과가 저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너희들은 기억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다. 그럼 밑에 있는 y는 사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얘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동현아. 자, 1부터 3까지라는 그냥 x에 대한 구간이 주어져 있어. 범위라고도 하고 구간이라고도 하겠지. 맞지? 1부터 3까지의 구간이 있죠. 이거는 수투 배운 사람들은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말 들어봤을 거다. 뭐 1부터 3까지의 구간 이렇게도 부르잖아. 오케이? 이거는 수투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1부터 3까지의 구간이 있어. 질문을 해볼게. 이 구간의 길이 구해봐. 얼마? 2죠? 뭐 한 거야? 어떻게 계산했는데? 어? 뭐? 그렇지.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 1부터 3까지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 그냥 3에서 1 빼면 되잖아.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게 여기서도 뭘 물어본다? 요거 실외 구간의 길이라는 명칭으로도 나온다. 그때 둘이 빼면 돼. 그럼 x바 사라지지. 요 녀석 크게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지. 근데 뺄 거니까 2배 되는 거 아니야.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까지 물어본다. 그 명칭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수업 끝. 개념 설명 끝. 이것만 가지고 주장창 풀고 있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아까 그거 다시 계산해볼까 이거? 계산하다 말았네. 표본 평균 20에다가 더한다. 99%로 추정하라고 했으니까 2.58 그냥 가져다 쓰고 루트 6n분의 얼마? 시그마 어디 갔냐? 2.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왼쪽은 지가 왼쪽만 갑자기 계산 틀리게 하는 멍청이가 있겠냐? 출제자가? 더 쌤 뺄셈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왼쪽은 알아서 계산할 테니 오른쪽만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야. 20 플러스 2.58에다가 분모 얼마야? 8이죠? 됐지? 이 약분 되겠지 뭐. 응, 안 돼? 에이씨. 그 아까 내가 말했지. 그 15.34, 뭐 48 그거 제곱하는 거 실제로 있다고. 이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2.58 실제로 4로 나누는 셈. 6, 24. 4, 16. 5, 20. 그래서 뭐다? 20.645. 어? 아, 있어? 아, 깜짝이야. 나 이거 보고 잘못하는 줄. 어쨌든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거 없죠? 외우기만 하면 별거 없어. 자, 이 원리 설명할까? 아니요. 그러면 이 S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있을까? 나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저 S를 직접 구하는 문제 딱 한 번 만났어. 언제? 수학의 정석에서 딱 한 번. 내신 기출 3번이라도 본 적 있을까?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만난 적 있을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S를 물어보진 않는다. 근데 교과서에 나와는 있어. n-1로 나왔다고. 그래서 정석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줘. 그래놓고 너네가 직접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그때 n-를 당연히 안 나누고 n으로 나눠서 애들이 우르르 실수했지. 오케이? 근데 뭐 실전에서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실제에서는 그럼 뭐만 나오느냐? 이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가 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사실 실생활에서는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건 딱 지워놔. 그리고 64개를 추출하여 구한 취재의 표본 평균은 20, 표본은 이란 말 없지. 평균은 22고 표준 편차는 2였다. 라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20은 뭐야? X바죠. 요 표준 편차는 뭐야? 표본 64개에 대한 표준 편차가 S지. 근데 그 S를 뭐로 쓰면 된다? 시그마로 쓰면 되는 거야. 똑같은 답이 나와. 그 문제는 실제로 있어. S가 주어진 문제, 시그마 주어진 문제. 근데 똑같은 풀이. 알았어?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요거 가보자. 이거 있네. 바로 나오네. 어느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36마리 추출했대. 뭐가 주어진 거야? N이 36 주어진 거야. 조사했어. 그랬더니 뭐야? 평균이 32. 무슨 평균? 32개에 대한 평균이지. 뭐야? X바. 표준 편차가 3. 이 표준 편차가 바로 뭐야? S. 근데 우리는 시그마로 써도 돼. 알았니? 시그마 잠깐 지워놓을게.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M을 구해볼래? 신뢰도 몇 퍼? 95%짜리로. 이거야. 알았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이 녀석을 시그마로 사용을 해서 M의 범위를 잡을 때 평균 32에서 더하고 평균 32에서 빼서 구합니다. 그때 여기 K 자리에 뭐? 신뢰도 95%. 1.96 쓰라고 돼 있죠. 저 1.96을 외우지 마. 문제에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는 2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다. 계산 깔끔하게 하라고.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쓰면 된다. 그럼 왼쪽은 똑같이 쓰면 되겠지. 근데 계산 안 해도 되겠지. 계산을 잘못해놓은 문제는 없거든. 서술형이 아니고서.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돼. 32 플러스 2 곱하기 6분의 3. 와, 심플하네. 손을 이거 아니야? 아이씨. 1.96이구나. 방금 표는 줄 거야. 알았죠? 그래 아까 답이 깔끔했지 방금. 잠깐 좋았다 말았네. 어쨌든 1.96 곱하기 6분의 3. 그래서 32 플러스 0.98. 그래서 32.98. 이걸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 문제 쪼잔하게 얘도 32.98 준 다음에 얘만 이상하게 계산하는 이런. 야, 이 문제 왜 이러냐? 왜 31.020이 맞춰놨냐? 쪼잔한 문제가 등장해버렸네. 어쨌든 저런 문제들은 없다. 알았지? 왼쪽 계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 항상 M의 범위를 물어보겠냐? 아니지. 거꾸로 M의 범위를 준 다음에 다른 거를 구하시오라고도 물어볼 수는 있잖아. 뭐 예를 들어 표준 편차를 물어보든 N을 물어보든 신뢰도를 물어보든. 맞죠? 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1496번. 이게 무슨 터프야. 자, 필요한 재료들 다 또 읽어가 보자. 어느 농가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자,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사과 100개를 추출 N이 100. 무게를 측정했더니 X바가 200. 표준 편차가 50. S가 50. 하지만 우리는 이걸 시그마로 쓸 거예요. 맞지? 그리고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사과 무게의 평균 M을 추정을 했는데 알파 퍼센트 몰라. 추정을 했는데 190.6에서 209.4가 주어졌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주는 문제들은 사실 이것도 안 준다. 왜? 더해서 2 나누면 X 바잖아. 그지? 더해주면 2X 바잖아. 이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이거 잘 안 준다.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X바를 계산을 해서 이게 그 X바 200에다가 더하기 K를 모르는 거지. 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한 거고. 그래서 5K
그래서 5K가 9.4군. 그러면 K는 얼마야? 9.45로 나누면 얼마야? 1.88? 88이군. 여기까지 찾았지. 그 1.88로 신뢰도가 바로 뭐 18.8, 뭐 188%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88을 이용해서 이걸 구하고 이걸 몇 배 해서 2배를 해서 94%가 나오는 거야. 왜? 이거는 지금 0부터만 1.88까지 했을 때 0.47인 거잖아. 근데 우리의 범위는 항상 음수도 함께 나오잖아. 거기까지 했으면 94가 맞지. 알았지요? 오케이?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다. 끝. 자, 설명이 길었지 문제는 별거 아닌 거 알겠냐?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수학 강사들, 학원 선생님들도 있잖아. 강의 초반에는 사실 고3이랑 뭐가 다르겠니? 그지? 뭐 과외로 좀 다져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당장 처음부터 폰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수학 강사들도 처음부터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조금 수학 잘하던 사람의 수준이었을 거야. 걔네들한테 강사 초반인 사람들한테 모평균의 추정 정확하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이거 이해 못해. 걔들도 그냥 풀어왔던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거, 실내 구간이라는 걸 공식으로 외워서. 근데 이제 그게 막 1년, 2년 쌓이다 보면 이게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지.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방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몰라도 풀 수 있다. 이 단원이. 그래서 이 단원이 쉬운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수투라면은 제일 어려운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어디서 나와? 쪽부에서 나오지. 근데 확통은 제일 어려운 문제 어디서 나와? 여기서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 양표, 정분포 아니면 확률에서 나와. 알았어요. 여기는 그만큼 쉬운 단원이고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고 모비율 넘어가기 전에는 되게 쉬웠던 부분이라 어려운 게 빠져버려서 마지막 단원이 요따위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요 마지막 단원 문제 싹 풀어오시는 게 너희들의 숙제인데 미지수의 위치가 막 달라져 있을 거다. 알았지? 막 n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까 한 것처럼 x바를 안 줬는데 둘 다 줌으로써 x바를 너네들이 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우르르르 튀어나올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요거 가지고 문제 다 풀어오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요거 풀이하고 나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뭐 남아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다면은 또는 너희들이 개념 질문을 다시 한다면 그때는 또 설명이 조금 들어갈 수 있으나 이제 책 교재는 끝났고 이제부터 뭐 한다? 본격적인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딱 요번 주 수요일 날 나가는 숙제만 이 단원에 관련된 얘네들 기준 기말고사가 숙제로 나갈 거고 다음 주부터는 너네들은 따로 숙제 따로따로 나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아마 승우는 좀 내가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 날들이 올 거다. 알았지?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섞을 거라. 특히 월요일 날은 그래서 아니야? 아무튼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알았죠? 특히 너희 둘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너네 둘은 확률 쪽 다시 하러 가야 돼서 뭐 동현이도 마찬가지 배웠지만 뭐 승우는 나랑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독립시행 확률 같은 것들 질문할 거 있으면 개념 설명 다시 한번 설명 좀 할 거예요. 알았죠? 예,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